네, 오늘 장 랭킹 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키워드 놓고 전략 아이디어 고민 함께 해보죠. ISS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굵직한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초반부터 들썩이게 한 이슈 한화 쪽에서 나왔죠. 조선과 방산으로 묶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한화그룹주가 한 차례 유증 이슈도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오르는 하루하루였는데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소식에 따라서 일단 가장 크게 심하게 흔들립니다. 일단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워낙 요즘에도 회복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이슈를 단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길게 봐야 될까요? 보유자분들 기준으로는 어떤 스탠스 지금은 취하셔야 될까요? 일단 세 가지의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선 우리가 산업은행 입장에 되어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평가손이 보유 지분의 평가손이 3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두세 달 뒤에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때 그 지분 가치가 5조로 많이 확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좀 하고 싶을 수밖에 없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할 거냐. 그러니까 3%씩 띄어서 쪼개서 매각을 블록딜을 할 거냐. 하나가 또 아니면 받아주느냐. 한 번에 그냥 확 블록딜을 할 거냐. 그리고 만약 매각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비중을 매각을 할 거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대량으로 매각을 한다 했었을 때 지금의 하나그룹사에서 그거를 받아줄 수 있겠는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롯이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뉴스가 사실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걸 하나그룹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정해진 것은 없는데 투심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최근까지 주가가 워낙 잘 갔던 상황에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음봉이 나오다 보니 기간적인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분히 이 부분은 저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있기 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은 전사적으로 하나그룹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산업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시스템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은 피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없으셨던 분들이 매수하기에 기회는 오고 있다. 왜 기회는 오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낙폭이 여기서 멈출 것인지 더 나올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게 호재도 사실 악재도 아니에요. 이거를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처럼 해석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싸진 주가, 현재 위치에서의 어떤 매도 물량을 대량으로 받아줄 주체가 뚜렷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조금은 더 늘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두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속상할 겁니다. 불과 이틀 만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수익권이신 분들도 손실권으로 넘어갔을 지금 움직임이고 수익이 꽤 크셨던 분들도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수익률이 혹은 수익금이 확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지금 못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일정 부분 좀 챙겼다가 다시 사는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조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찌됐건 조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주 중에 1등이 최근에는 뭐 하나오션이 된 듯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선택지가 넓혀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양봉 전환된 쪽도 있죠. 보이고요.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HD현대 미포조선,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아랫골이 달리면서 다 전환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이건 어느 기업이 더 좋냐의 문제,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성향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는 오히려 삼성중공업처럼
아직 그들처럼 역사적인 신고가 혹은 52주 신고가를 갖지 않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들 따라서 옷간 기업이 신고가 가는 것을 저는 기대하는 좀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삼성중공업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니죠. 기자재 쪽에서 보면 궁금해요. 네, 저는 세진중공업을 보자. 만약에 엔진 쪽을 하신 분들은 수익성이 높으셨다가 조금 네. 흔들리신다면 지금 확정하는 걸 추천하실까요? 근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손실이 커지거나 네. 수익이 확 줄어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 지금이라도 2, 3% 생각을 정도의 차이는 네. 있을 건데 저는 그래도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아하. 지금 아랫꼬리가 지금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타이밍에 빠르게 내리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본다면 세진중공업까지 보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약간 틀어서 하나그룹주 안에 머무를 건데 방산으로 조금 틀어보죠. 유창희 본부장님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역시 타격을 받는다. 한화하면 아무래도 방산 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 사실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한화 시스템은 그룹주 영향으로 하락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한화 에어로가 30일 내 실적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힌트가 오늘 나온 건지도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뭐 하나 시스템 상당히 좋은 네.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음봉이 좀 나오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고 주가가 좀 미끄러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건 단기 이슈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조선주 또 방산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좋게 말씀드려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조선주들은 뭐 계속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 물론 이제 좀 많이 단기적으로 오른 것도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5월, 6월 좀 여름으로 갈수록 좀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그냥 박스피라면 네. 그러니까 뭐 한 제한된 뭐 2,600 정도 그리고 하단이 뭐 한 2,400 중후반 이렇게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면 지수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주도주 조선이라든지 방산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저는 여름까지 해서 잘하면 2,800, 2,700 이상은 가능하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더 간다라면 주도주가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딱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의외로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조선주가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추가 모멘텀이 있을까? 이미 이 모멘텀들이 다 주가에 반영됐다는 거죠. 방산도 마찬가지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은 투자하기보다는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한 1, 2주 정도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게 은행주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금융주들이 이번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등을 줬을 때 제일 좋은 V자 반등에 성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좀 늦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오히려 저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금융주는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 뭐 이게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자동차 쪽 오히려 좀 반도체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 1, 2주 짧게는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좀 집중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방산주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어느 섹터든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오늘 수익을 가능하다면 확정하자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뭐 저는 사실은 뭐 하나 시스템 상당히 좋은 실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 시스템 좋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아예 완벽하게 한 45,000원까지 치고 나간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방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못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 시스템
한 10만 원까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행보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유상증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슈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지금 한 85만 원까지 85만 원, 6만까지 갔었기 때문에 여기서 90만 원, 100만 원을 보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유상증자가 정말 금액이 확정되는 걸 확인하고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좀 단기적으로 V자로 좀 주가가 빠르게 회복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세론으로도 좀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일부 좀 대비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모두 30일 날 실적 발표 예고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력기기를 단독으로 볼 건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네. 조방전이라고 그래서 조선, 방산, 전력기기 나란히 놓고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좀 떼놓고 오랜 기간 이야기를 했어요. 실적 나온 이후에도 증권사의 평가가 그렇게 장밋빛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었고요. 그런데 뉴스가 이쪽으로 지금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정전 소식,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AI 투자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전력 설비는 조방 쪽에서의 노이즈가 있는 동안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갈 수 있을까요? 워낙 좋을 때는 좋은 이야기만 들린다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에 초입인지 궁금해요. 오늘 전력기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럽에서 불러온 어떤 쇼티지 사태가 네. 정말로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대내 변수 때문에 그런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해요. 아직 무엇 때문에 지금 전력이 끊겼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처럼 정말 소비가 많아서 전력이 끊어진 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력기기주들에게는 다시 한번 봄바람이 불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 순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말해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의 상승폭을 보면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미세하게 조금 순위 변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대입해서 봤었을 때 악성 물량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그냥 기술적인 접근이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쪽이 유럽이잖아요. 네. 유럽 쪽에 매출 포션이 많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많냐라고 하면 아하.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효성중공업은 해당 테마에 지금 대장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효성중공업은 결국에 이제 다른 어떤 건설 부분이라든지 다른 사업부에 대한 호재도 지금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건설도 포인트가 많이 붙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HD 현대일렉도 좋고 LS일렉트릭도 좋지만 효성중공업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 기업들 중에 LS일렉트릭이 빠져 있죠. 네. 근데 LS일렉트릭은 관세에 대한 부담도 있을 뿐더러 뭐가 있냐면 앞서 이제 대형 변압기들보다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제품을 좀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LS일렉트릭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의 다른 기업들 혹은 멕시코에 있는 다른 그 국영 기업들이 LS일렉트릭의 빈자리를 좀 채울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워낙 좋은 수출 데이터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그리고 해당 뉴스에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효성중공업이 저는 원픽으로 좀 보여져서 이쪽을 쫓아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쫓아가야 돼요. 저는 쫓아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난해 계속 보았던 것처럼 30-40%의 엄청나게 큰 랠리를 좀 기대하기보단 단기적인 좀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효성중공업이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영역을 확장했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같이 봤냐면 전선주를 같이 봤던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 대원, 가온.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전선주들은 플러스 우리나라 내부적인 또 정책까지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효성중공업이 지난 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인 54만 9천 원 넘어서 55만 원, 60만 원대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그 변동폭은 전선주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우선으로 보고 그 탄력성을 본다면 전선까지 보자라는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전력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재료를 조금 더 끌어와 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굳이 멀리서 끌어와 본다면 뭐 푸틴의 휴전 선언까지 있거든요. 워낙 자주 바뀌는 포지셔닝이라서 뭐 재건에 대한 신선도는 시장에서 요즘 많이 떨어집니다만 궁금해요. 여기까지도 흐름을 추적하면서 주가가 화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면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앞서 김재성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동의하시는지도 여쭙고 싶네요. 저는 이제 전력 쪽은 여전히 좀 아직까지 중립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중립?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조선주도 조선 방산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실적으로 확인시켜 줬으니까 이제 한번 주가가 올라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다음번 실적에도 이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하고 방산은 그래도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을 조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변압기 쪽은 저는 약간 실적이 조금 우하향될 가능성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투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일비 하면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쪽에서는 좀 늘린다 그러면 주가가 확 하면서 오르고 그럼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쪽에서 좀 줄이겠다 하겠다 그러면 또 주가가 확 빠지는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 하나의 이슈에 상승과 하락을 조금 크게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유럽 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효성중공업이 대장주죠. 효성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유럽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유럽에 진출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이미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주가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형성됐었던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개별적으로 좀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전체 전력 변압기 쪽을 본다라면 전 여전히 조금은 우하향 가능성을 좀 더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현대일렉트릭, 뭐 LS 같은 경우 본다라면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제 증설,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격을 조금 예전보다는 제값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추가적인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전선 관련해서도 뭐 가온전선은 사실은 큰 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면은 상단하고 하단이 상당히 높은 진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세라면 한 7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가온전선이 간다고 해서 모든 전선이 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쪽도 종목별로 일부 제한된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전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계속 시장의 변화를 조금 느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가 대안이 될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충격 줄인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과 이어갈게요.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아직은 하셨지만 그전에 너무 편안하게 잘 갔던 쪽에 비슷한 시나리오는 이제 아닐 수 있다라는 힌트를 계속 본부장님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쪽에서 많이 눌렸으니까 그 바톤 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뭐 파워풀한 시세는 나오진 않지만 힌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워낙 이제 뭐 어제 오늘 말이 바뀌고 또 뭐 장관 얘기 트럼프 얘기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헷갈려요. 우리가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관세가 갑자기 200%, 300% 늘어날까요? 또 우리나라가 아직 협상은 안 끝났지만 전체 어떤 관세가 갑자기 50%로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상호 관세라는 부분들도 한 25%, 20% 부과되는 것이 한 10%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세 규모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 이제 60일 정도 남았겠죠. 이제 4월 달에 큰 충격을 받고 90일 유예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60일 정도 지나고 나서도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이 좀 이슈가 있을 때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주가가 충분히 조정다운 조정을 좀 받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뭐 한 번 정도는 분할로 모아가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지수가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2,700, 뭐 2,800을 간다라면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뭐 현대차가 작년 여름 30만 원대까지 29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만 원 중반, 초중반까지 어떤 상승 가능성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어디 섹터라기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꾸리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중소형주 이슈가 있는 쪽에 한 네. 주식 비중을 한 30% 정도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쪽을 한 30, 40% 정도를 계속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매일까지 바꾸니까요. 저희도 뉴스 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자동차 관세에 영향받는 부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2차 전지 이야기도 여기서 같이 하고 갈게요. 이쪽 이야기는 김태성 본부장님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가장 굵직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아닙니다만 에코프로 BM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나온 수치와 이전 상장을 고려한다라는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래도 낙폭이 만회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비엔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비중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사고자 하는 그 여력 때문에 올라간 건지 궁금합니다. 장 초반에는 10만 원 선 이탈을 하기도 했던 이 종목, 지금 의미하는 바가 특별히 있을까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안 이 봐도 정도 괜찮다. 움직여가지고 뭐 하락이 멈췄다? 없다. 상승을 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기대했던 것만큼의 또 실망감을 안겨준 실적이었죠.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걸 또 이전 상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무마를 하려고 했으나 예전처럼 시장에서는 그렇게 환호하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 2차 전지의 부진과 반도체의 부진을 지금 어디가 받고 있느냐? 앞서 계속 언급했었던 뭐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2차 전지주들 저는 오늘 현지의 흐름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 실적 나온 에코프로 BM보다 위치적으로 지금 수급 쪽으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쏘아올린 공이잖아요, 사실은. 네.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늘면서 입형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에코프로 BM이 좀 중심을 잡고 뒤따라가는 종목군들이 포스코 퓨처엠이었다면 지금은 주객이 전도가 된 상황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여기서 시세가 난다 했었을 때 에코프로 BM도 좀 따라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볼 필요는 있고 지금 2차 전지가 하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목을 메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아직은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기다리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바 조금 버틸 수 있다면 지금의 가격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움직일 때 저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도 맨날 2차 전지 이야기하면서 자괴감 들고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좀 기대할 만한 뉴스 그렇죠.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많은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그러면 조금 더 기대 요인 찾아볼까요? 최근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김대성 본부장님과 이어갈게요. 요즘은 제약바이오 한다면 비만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에 인벤티지 랩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한가 진입하길래 뉴스를 찾아봤는데 네, 이것 맞습니다. 때문인가?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지금은 큐라티스가 훨씬 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계속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시세가 비만 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방송에서는 흔히 우리가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지금 인벤티지 랩은 그 펀더멘탈을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 지금
비슷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으니까 펩트론이 조금 더 부각이 됐고 지금 펩트론도 제대로 된 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올라갔으니 네. 인벤티지랩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투심이 조금 강하게 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벤티지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오는 팝업을 보면 그게 전임상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제 전임상 데이터에도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는 거 보면 7일 지속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른 종목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를 줄였을 텐데. 그렇죠. 근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오늘 오후쯤에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이 나왔어서 저는 변동성에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다시 한번 상한가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내일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걸 참 기준을 잡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1112랑 노보노디스크가 올라갔느냐? 올라간다면 같이 따라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112 노보노디스크 심지어 비중 조절, 비중 축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만 올라가는 건 그냥 투기적인 좀 수급에 의한 저는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일라이릴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서 훨씬 더 궁금해요.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근데 네. 노보노리스크보다는 일라이릴리가 비만약 부분에서는 지금은 승기를 잡았다라고 그렇죠. 평가가 되잖아요. 일라이릴리의 수치에 따른 변동성은 물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보유자분들 그리고 이 비만을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라이릴리 실적에 대한 민감도 높이셔야 될까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맞아요. 거의 예. 각계 전투이기 때문에 그냥 당일 흐름에 좀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은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들과 커플링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으면 오늘 시초부터 던져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벤티지를 시초에 매도했으면 되게 아쉬울 뻔한 했죠. 그러한 흐름이라서요. 네, 별개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비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좀 무게 있게 가보려고 합니다.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길게 풀어내야 될 것 같아서 이 소비에 대한 이야기 유창희 본부장님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좋았던 것 앞서 저희가 본부장님과 조선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 좋았던 것에 대한 반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LG생활건강이라고 봐야 되는지 사실 호텔신라 어제 연속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평가도 엇갈리고요. LG생활건강 콕 집어서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상황 본부장님 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본다라면 이제 반짝 상승하고 좀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의외로 반짝 상승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본다라면 신재생 에너지가 처음에 이슈가 있었을 때 올라왔을 때 이게 뭐 더 가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적도 뭐 변화된 게 없고 관세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이 있는데 오히려 아닌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었다는 거죠. 태양광 관련해서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색깔이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저께 호텔신라 상승 한 거. 근데 어저께 호텔신라의 상승만 보는 게 아니라 어저께 흐름을 보시면 예전에는 중국 소비주 하면은 화장품 하나 그쪽만 움직이거나 엔터면 엔터 이렇게만 따로 국밥으로 움직였는데 어저께는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게 동시에 다 올랐어요. 맞아요. 여행 카지노도 움직였었고 면세 쪽도 움직였었고 화장품 엔터도 움직였는데 오늘 또 엔터 같은 게 연속성을 띄워주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LG생활건강 뭐 1분기 실적 이게 뭐 좋았다 안 좋았다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에 아모레퍼시픽이 여름까지 엄청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LG생활건강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여름까지 주가가 움직인다면 LG생활건강이 의외로 작년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화장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여름 성수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관세에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당장 매수를 하기 힘들겠지만
하루 이틀 흐름을 보면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2차 상승도 열어놔야 된다. 우리가 신세계 올라왔을 때, 이마트 올라갔을 때, 에이, 이건 뭐 얼마나 가겠어 했는데 소리 오래 소문 없이 갔어요. 네. 올라왔거든요. 아까 은행주도 말씀드렸는데 V자로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간 걸 감안한다라면 조금은 시각을 달리해서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짧게요. 저희가 오늘 두 분 다 원픽이 있어서 시간이 넉넉하진 않은데 유창희 본부장이 그러면 많이 오른쪽 지금까지 주목을 받은 쪽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예시를 제시해 주신 것처럼 소외가 돼서 V자가 기대되는 쪽에 지금은 조금 더 시선을 주는 게 맞아요? 뭐 이제 소외를 받았던 쪽이 좀 반짝해서 올라왔으니까 주목을 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네. 일단 적극적인 투자를 할 때는 이미 주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신고가를 보여주거나 이슈가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럼 여기서 원픽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소비 키워드 안에서 두 분 모두 원픽을 가져와 주셨거든요. 유창희 본부장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종목에서 키를 찾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 쪽을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콜마가 계속해서 좀 눈에 띄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K-뷰티 관련돼서 저는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작년에 좋았던 이슈가 올해도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성수기, UV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미리 사재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뭐 화장품 사재기에서 뭐 유통기간이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길어요, 그래도 네, 한 어찌됐든 3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아마존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비록 주가가 한번 반짝이고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HK 이노엔 같은 경우 이제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한국콜마는 어쨌든 작년 여름 고점을 이제 먼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 85,000원까지는 좀 무리 없이 좀 목표치를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71,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쨌든 최근에 한 2, 3주 정도 행보하는 그 저점이 71,000원대이기 때문에 7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의 픽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소비 키워드에서 제시해 주신 거 보니까 계속은 이쪽을 본부장님도 보고 계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정말 까다로워요. 볼 종목을 고르기가. 그래서 좀 여기서 원픽이 오늘 많이 나와서 네. 좀 선택지가 되실 것 같아요. 어디 보실까요? 저는 청담 글로벌.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죠. 그러네요. 같은 섹터 안에 있지만 시총 차이가 워낙 크게 많이 나고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나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LG생건, 어제는 이제 호텔신라. 그러니까 결국엔 뭐 결은 좀 다를지 몰라도 이 소비라든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같이 교집합이 되는 쪽을 지금은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동닷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온오프라인의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청담 글로벌이 한번 시세가 나올 때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절라인 5,000원이라는 부분만 딱 명확하게 잡고 대응을 했을 때 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이제 기술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계속 뭐 중국에 대한 소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갔었던 박스 상단이 네. 6,500원에서 7,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저는 충분히 이 박스 상단까지는 돌파 가능해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원픽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자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